사실 이펙터 분들이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또 애프터 이펙트, 3D 맥스 등등 다 공부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펙터를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툴은, 기본적인 툴은 그러면은 이게 애니메이션처럼 이게 캐릭터가 막 움직이는 형태의 그런 이펙트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애니메이션과 이펙트 좀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겁니까? 또 같은 겁니까 이게? 애니메이션과 이펙트는 다르면서도 비슷하죠. 애니메이션이랑 이펙트는 구분이 돼 있죠. 서로 비슷하면서도 결은 다른데요. 애니메이션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사람, 동물, 좀 이런 피사체들이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킨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애니메이션과 이제 다른 이펙트라 하면은 사람이 걷거나 뛸 때 생기는 먼지, 그리고 강아지가 침을 흘릴 때 맛있게 먹이를 먹는데 침이 나와요. 너무 맛있어서 그때 침이 나오는 것을 이펙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펙트는 애니메이션과 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애니메이션과 이펙트의 연결은, 게임에서는 검사가 칼을 휘두르는데 그 칼의 휘두름에 애니메이션이 필요할 것이고, 이게 애니메이션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검을 휘둘렀을 때 그 검의 궤적, 시작과 끝을 어떻게 연결을 해줄지, 그 궤적을 이펙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펙터도 애니메이션 속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애니메이션에 속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역할은 좀 다르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피사체, 동물, 또 사물, 사람, 이런 정말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할 법한 몬스터를 예를 들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들의 움직임, 정말 현실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것을 애니메이터 분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이펙트는 움직이는 것을 만들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동떨어진, 현실에서도 있겠지만 좀 더 게임적으로 풀이를 하자면 좀 더 이제 환타지 영역,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드는 좀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드는 게 이제 이펙터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펙트 애니메이션의 좀 대표적인 예를 좀 말씀 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펙트 애니메이션의 예를 들자면은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파도를 만들어서 막 쓰나미가 치는 것처럼 이제 그런 효과들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을 이펙트 애니메이션의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파도가 치고 거기에서 물방울들이 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펙트의 애니메이션의 역할로 게임 속에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좀 피사체 그리고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그럼 워터파크의 이 애니메이션과 이펙트를 좀 조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것을 하나의 연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장면을 워터파크에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캐리비안 해적이잖아요. 그 장면을 만약에 이제 영상으로 본다 하면은 재밌게 노는 사람들을 피사체, 이제 애니메이션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막 물이 치고 파도가 치고, 그런 애니메이션을 이펙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펙터와 이제 애니메이션의 차이가, 제가 이야기로는 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피사체를 기준으로 하는 뭔가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는 영상 혹은 아니면은 뭔가 보여지는 것이라면,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아니면 혹은 움직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애니메이션과 이펙트의 합이라고 한다면 이 애니메이션이 움직이고 하는 쪽에 효과를 더해서 합한 형태로 나타내는 형태의 보여주는 것이 가능할 텐데, 이런 것들을 좀 부르는 명칭 같은 게 있을까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애니메이션과 효과, 애니메이션과 이펙트를 이제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이제 영상 연출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애니메이션, 그리고 또 영화 등의 이제 디지털 미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이제 주인공 캐릭터가 움직이고 주인공 캐릭터의 움직임에 맞춰 발생하는 효과들, 이것들을 합친 게 연출이라고 보고, 그 연출이 영상의 결과물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펙트와 애니메이션의 조합, 합이 연출이라면은 게임 캐릭터의 애니메이션과 좀 이펙트의 협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예를 들자면은
게임 속에서 이제 스킬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킬 컨셉이 있을 것이고 그 스킬 컨셉에 맞게 대표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과 이펙트 둘의 합이 이루어질 텐데 애니메이터 분들이 이제 스킬 컨셉에 맞는 동작을 구현을 해내실 거고 그 동작에 맞춰 이펙터 분들이 스킬 컨셉에 맞게 뭐 불, 얼음, 뭐 전기, 뭐 이런 바람 등등 속성 컨셉에 맞게 이펙트를 제작하여 완성된 애니메이션에 이제 붙이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것의 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펙터의 작업은 애니메이션의 작업의 후처리로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좀 이거를 만드는 단계부터 좀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가요? 완성도가 있는 결과물을 내려면은 이펙터 분들도 사전에 스킬 컨셉과 애니메이터 분들과의 이제 논의를 통하여 좀 같이 협업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방향성을 같이 잡고 들어가는 게 이제 좀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럼 애니메이션 좀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애니메이션 혹시 뭐 피사체 애니메이션, 실제 애니메이션을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움직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든 실제 길거리에서 사람들 그리고 또 뭐 비둘기, 좀 더 감성적인 표현을 하자면 떨어지는 낙엽, 뭐 내리는 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보고 이것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내 눈에 담겨지는 그런 하나하나의 장면과 모습들을 보면서 좀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를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관찰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펙터의 공부 관찰만 하는 걸로도 충분할까요? 네. 많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되냐라고 하면은 물론 뭐 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근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고 많이 관찰하고 많이 눈으로 익혀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애니메이션 전반 이런 부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하게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펙터라고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좀 광범위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좀 닥친 대로 다 배워야 되는 건지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건지 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펙터 분들이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여러 파트들이 있잖아요. 뭐 기획, 뭐 QA, 프로그래머 분들 중에서도 이제 서버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 엔지니어 여러 가지 이제 스태프분들이 모여서 이제 제작을 하는데 이펙터 분들은 사실 단일 파트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펙터 분들이 그 게임에서 하는 것들을 총 집합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좀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 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좀 많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드릴 말씀을 들으면은 이거 정말 다 해야 되는 건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해야 뭐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펙트에 대해 호기심이 생긴다면은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고 그게 힘들다, 다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분야에서는 정말 재미를 가지고 정말 공부하고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좀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이펙터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좀 확장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어떤 공부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펙터를 하다가 애니메이션도 하고 싶다, 뭐 애니메이터도 하고 싶다? 라는 본인의 이제 의지와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서로 사용하는 툴은 되게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펙트도 포토샵, 또 애프터 이펙트, 뭐 3D 맥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툴을 활용하여 이제 제작을 하는데 애니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더 별다른 툴이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3D 맥스에서 이제 3D 애니메이션을 공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D에서는 요즘에 이제 2D 스파인 애니메이션 툴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이 두 가지 툴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 있는 툴인 것 같습니다. 이펙트와 애니메이션 전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이렇게 애니메이션 공부하시면서 좀 어렵지 않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이제 애니메이션 시작은 이제 픽셀 도트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해서 이펙터까지 오게 됐는데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그 기준이 이제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이제 기준이 다르다 보니 애니메이션과 이펙트를 전부 하기 위함이라 하면은 그 이제 문장에서는 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펙트를 하든 애니메이션을 하든 둘 다 하든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야지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에 이펙트가 붙으려면은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고 어떤 흐름으로 가야 이게 어울릴 것인가라는 이제 좀 시각이 생길 것이고 거기서 좀 자연스럽게 두 가지 항목에 저는 좀 관심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발자님께서는 뭐 힘들지는 않으셨네요. 정말 재밌어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할래. 약간 이런 타입이시군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두 가지가 다 재밌었고 두 가지를 모두 잘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멀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막 하나를 핵심적으로 막 굉장히 코어하게 막 정말 이제 제네럴하게 잘하기보다는 좀 두 가지를 이제 하다 보니 좀 이제 두 가지 다 그냥 좋아하게 된 케이스 같아요. 그러면 좀 반대로 이번에는 진짜 개발자님 사례처럼 애니메이터를 하다가 나 이펙터도 한번 관심 있어서 한번 접목시켜 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좀 어떤 좀 스킬들을 좀 어떤 툴을 좀 다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좀 더 다뤄야 되는 툴이 많긴 합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포토샵, 텍스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토샵이랑 이제 가까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2D라고 하는 영화, 영상, 애니메이션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툴이긴 한데 후리디도 있을 것이고 요즘에는 잘 사용은 안 하지만 마야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뭐 정말 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들으면은 막 다 공부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펙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워야 될 툴은 기본적인 툴은 포토샵 그리고 또 애프터 이펙트, 3D 맥스 이렇게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펙터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분야긴 한데 이펙터 정말 성공할 수 있나요? 이펙터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성공의 기준도 사실 좀 모호하죠. 뭐 개개인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이제 뭔가 이펙터로서 뭔가 그런 좀 이제 자부심, 이게 성공의 기준이 좀 가지각색 각자마다 이제 좀 지향하는 바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성공보다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가 진짜 이펙트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뭐 최근을 예를 들면은 뭐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또한 특정 차일드의 드라이브 스킬이라는 연출을 작업을 하여서 그것이 플레이어 분들에게 되게 인상이 좋다, 그러니까 뭐 멋있게 잘 만들었다, 이거 누가 작업했냐,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그런 좀 커뮤니티에서 평들이 올라왔을 때 좀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 직업을 갖게 된 것이 나에게 맞는구나. 그때 정말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좀 개발자님에 있어서 좀 성공에 대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유저들의 인정이겠네요.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인정을 받아야 본인이 그 인정받음의 그 에너지를 이제 자원으로 자양분으로 삼아서 더 좋은, 더 위로 나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좀 이건 정말 궁금한 내용이긴 한데 보통 이제 회사마다도 뭔가 잘했다에 못했다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프로그래머라고 한다면은 정말 뭐 버그가 없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구동이 되는 것이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이펙터 혹은 잘 만든 이펙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좀 이걸 평가를 하나요? 유저들이 뭐 타격감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 내에서 이거는 잘 만들었다, 이거는 잘 된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좀 판단하게 되나요? 바깥에서는 이제 플레이어분들이 이제 보고서 이펙트 이쁘다, 뭐 타격감이 좋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그런 미사역으로 이제 뭐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은 실제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이제 개발팀 스튜디오 내에서는 좀 개발자들 사이에서의 이제 얘기기는 한데 최적화를 잘했다? 뭐 그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펙트가 항시 이제 발생을 하고 뭔가 떼내야 떼낼 수 없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 발생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게임에 좀 뭔가 뭐 용량이라든지 뭐 리소스 메모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이런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지? 이걸 어떻게 어떤 노하우로 만들었지? 이것이 이제 개발팀 내에서 이제 좀 더 잘했다라고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회사에서 개발자들끼리 사이에서 이런 이제 최적화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한 거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또 말씀 주셨는데 개발자님 개인의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개발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이펙터. 좋은 이펙터가 되려면 이제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이제 컨셉에 맞게 이 게임의 방향성에 맞게 멋지고 이제 이쁜 이펙트를 만드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더해 내가 얼만큼 리소스를 잘 활용하여 막 여러 가지 막 쓰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활용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이쁘게 만들어 냈을 때 좀 좋은 이펙터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